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뉴스에 속지 않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최근 보도됐던 실제 뉴스 사례를 활용해서 앞으로 부동산 뉴스를 어떻게 걸러봐야 하는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SNS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은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뉴스도 매일매일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일부분, 즉 퍼즐의 한 조각만을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맹인들이 거대한 코끼리를 만져가며 이 생물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달랐다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코끼리 얘기냐고요?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것도 지금 이 코끼리 만지기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 기사를 보는 게 빠르겠죠. 최근 나왔던 기사들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월 따박따박 월세 들어온다. 오피스텔 수익률 최고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이 5.27%고 3년여 만에 최고치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오피스텔 공급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 오피스텔 수익률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매가가 내려가는 반면 월세는 상승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고 오피스텔 공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오피스텔 월세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날짜 한번 보시죠. 올해 2월 26일, 약 한 달 전에 나온 기사네요. 다음 나온 기사는 3월 9일에 쓴 기사입니다.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왔어요.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됐어요. 한번 보시죠. 오피스텔 수익률이 22개월째 오르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이거 10일이면 지면 들어갔네. 이거 지면 들어간 얘기다. 좀 더 지면 기사다 보니까 품을 더 들이고 좀 꼼꼼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랑 좀 비슷해요. 22개월 올랐고 입지가 좋은 소형 오피스텔은 청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아까 안 나왔던 얘기 나왔네요. 1인 가구도 또 늘어나면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피스텔 신규 공급 급감 이 얘기는 아까 또 나왔던 거죠. 또 약간 이런 섣부른 투자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좋습니다. 당분간 또 가격 반등 기대하기 쉽지 않고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봐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좋습니다. 또 있어요.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신축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일일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감면도 해주고 양도세,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빼준다. 이런 얘기도 넣어놨고 또 분양을 앞둔 신규 수도권 오피스텔에 대한 소개까지 다 해주고 이런 거 나오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또 이런 것도 나온다. 역시 지명 기사다 보니까 이래저래 내용들이 꽉꽉 차 있죠. 대단합니다. 자, 이제 4일이 더 지났어요. 3월 13일. 이 기사는 아예 오피스텔 신규 분양 단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단지명은 제가 광고로 보일까봐 일단 지웠습니다. 이런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 3월 19일 날에 나온 거를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다 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관련 뉴스는 14건. 온 언론사들이 이제 다 오피스텔 좋다고 난립니다. 얘네들 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전부 똑같아요. 오피스텔 더 낫다. 임차 수요가 몰리고 막 여기 주요 오피스텔이 어떤 게 나오고 막 청약했는데
뭐 경쟁률이 막 7대1 막 동시에 흥행에 성공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까 처음 기사 보셨을 때가 언제였나요? 2월 26일. 지금 이 기사 언제예요? 3월 19일. 어운 언론이 오피스텔 좋다고 지금 다 떠들지 않습니까? 청약도 잘 됐다고 나오고, 아유, 그때 살걸. 아유, 내 또 늦었구나.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반드시 기어코 해내고만 알겠어.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형적인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니 왜? 기사도 꼼꼼히 보고 오피스텔 수익률 추세도 보고 1인 가구도 늘어나서 수요도 많아지고 뭐 앞으로 수급 상황도 뭐 부족하다고 꼼꼼히 다 봤잖아.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다 맞는 얘기고 팩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신 건 이 거대한 코끼리에 여기 코 하나만 열심히 들여다보신 겁니다. 코끼리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뱀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기사 딱 2개 정도 있더라고요. 3월 19일 날 나온 거예요. 앞에 내용은 비슷해요. 월세가 높아지고 수익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다른 게 있죠. 수익률이 왜 높아지는지 이제 이거는 기자가 취재를 꼼꼼히 했더라고요. 현재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월세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매매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가격이 다 움직인 다음 가격이 반영되는 특징도 있고 또 뭐 최근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가격 회복에 오래 시간이 걸린다. 다른 기사에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2월 오피스텔 수익률은 5.28%인데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4%를 웃도는 상황이라서 오피스텔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다. 또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 금리 이상을 월세로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간 건 월세 상승률보다 매매가 하락폭이 더 커서 생긴 착시 효과다. 차라리 황금성 좋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다주택자로서도 더 나은 거다. 맞아요, 여러분. 기사에서는 또 오피스텔 수익률을 예금 금리랑도 비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분에 불과했죠. 오피스텔만 볼 게 아니라 아파트랑 또 비교를 해봐야죠. 오피스텔 수익을 지탱해주고 있던 거는 월세인데 이 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1월 아파트 월세 64%가 소형이고 또 비중이 역대 최고다. 이런 건데 빌라, 오피스텔에서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아파트에 살고 말지 하면서 아파트로 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래서 뉴스를 다양하게 여러 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도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 계속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는 하락세를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파트 값이 다시 막 오를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집을 사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이런 얘기 하면 이게 뭐 오른다 이런 얘기 하면 이 유튜버가 집값을 띄우니 뭐 투기를 부추기니 뭐 이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본문 내용도 가져왔어요. 실제로 제 생각도 조금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은 이 대출 규제가 빡빡하고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높은 수준으로 아직 머물고 있어서 당분간 쉽게 이제 오르지 못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집값 얘기는 오늘 얘기하려던 이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잠시 내려두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뉴스를 연계를 해서 봐야지만 시장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코끼리 코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고 그래야죠. 이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끼리는 생물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하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뉴스도 그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합니다. 여기 한 달 전 2월 26일에는 오피스텔 시큰둥이니 뭐니 했다가 3월 19일에는 오피스텔 수요 늘었다 막 이러고 있죠. 결국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런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지 제대로 그나마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야,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기사를 다 잘 써야지. 이런 요소 저런 요소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기사를 쓰면 되지. 이거 기자들이 이거 기레기들이구만 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자들은요 진짜 기사 쓰기가 너무 바쁩니다. 다 이래저래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뭐 미분양이 어떻고 뭐 분양 물량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다 이걸 따져볼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하루에 이제 매일 함에 들어오는 보도자료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이 보도자료를 나오는 거 다 쳐내고 이런 정보성 이런 보도자료들 다 많아요. 뭐 미분양이 어떻고 오피스텔 시장 현황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 맞는 얘기니까 팩트니까 써야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사 이제 발제 자료 쓰고 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다. 그렇다 보면은 뉴스를 쳐내기 바쁘지 분석할 시간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변명 아닌 변명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기자들 어떻게 바쁜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생물이다. 이게 어제의 뉴스가 한 2주, 3주 지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필수다. 두 번째, 뉴스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 많은 퍼즐을 갖는 게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많은 뉴스를 보시라 이겁니다. 세 번째, 단편적인 요 뉴스 하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오피스텔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빌라 시장도 보고 금리가 어떤지도 보고 같이 이거 연관지어서 다양한 시장을 이루는 것들을 다 같이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뉴스 조각들을 연관지어서 입체적인 시각을 갖기. 맞습니다. 뉴스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장의 이런 조각들을 연관지어서 이제 입체적으로 시장을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또 말하고 나니까 쉽지 않은 문제고 참 매일 그러면 내가 뉴스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어떤 정리해 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건데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생업으로 맨날 뉴스 쳐다보고 뉴스 만들고 하니까 이게 보이고 남의 뉴스도 읽어보고 분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은 생업을 하시느라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되는 대로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의 조각들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모아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제가 했던 말들 잊어버리지 말고 뉴스를 보는 그런 시각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뉴스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수억 원은 그냥 아낄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